노다지 썰전. 2025년 현재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에너지 또 친환경차 부품 같은 신사업 투자를 크게 늘리면서 미래 성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투자가 과연 지속적인 성장으로 이어질지 그 가능성하고 또 위험 요인을 좀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저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이 다각화된 사업 확장과 투자가 미래 성장을 확실히 견인할 거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저는 현재 실적의 일부 둔화 조짐이 좀 보이고 또 신사업 추진의 본질적인 불확실성, 이런 걸 고려할 때 미래 성장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시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계획은 인상적인데요. 현실화 과정에서의 위험 요인을 간과할 수는 없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선 가장 큰 기대를 모으는 에너지 사업부터 살펴보죠. 호주 세넥스 가스전 증산 작업이 이게 연말 완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생산량이 기존 대비 3배로 늘어나는데 이렇게 되면 내년이죠. 2026년에는 인수 당시 연 한 400억 원 수준이던 영업이익이 1,500억 원에서 한 2,000억 원까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증산 물량 대부분은 이미 장기 계약으로 판매처가 확보된 상태고요. 네, 세넥스 증산 효과는 분명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그 성과는 아직 실제 실적에는 반영되지 않았고 내년 기여도는 글쎄요, 좀 지켜봐야 합니다. 근데 당장 3분기 실적을 보면 기존 주력이었던 미얀마 가스전은 오히려 실적이 좀 부진했어요. 매출은 8.7% 줄었는데 영업이익은 16.7%나 감소했습니다. 이게 판매량 감소폭 마이너스 0.5%였는데 이거보다 이익 감소폭이 훨씬 크거든요. 이건 이제 2단계 개발 투자 비용을 먼저 회수하는 비율, 그 코스트 리커버리 비율이라고 하죠. 그게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2단계 비용 회수가 이제 마무리되면서 나타난 현상인데 앞으로 진행될 4단계 개발의 수익성도 아직은 좀 불확실하다, 이렇게 봐야죠. 미얀마 가스전은 단계적 개발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변동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LNG, 그러니까 액화천연가스 사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현재 광해항 LNG 터미널의 7, 8호기 증설 공사가 공정률 70%를 넘기면서 내년 7월 완공을 향해서 순항 중이거든요. 이게 완공되면 저장 용량이 합병 당시보다 2배로 늘어나죠. 그리고 늘어나는 LNG 수요에 맞춰서 추가로 4개 호기 건설 논의도 진행 중이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국내 상장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LNG 탐사, 생산부터 저장, 발전에 이르면 전 과정을 다 아우르는 LNG 풀 밸류 체인을 갖추고 있는데 이 강점은 앞으로 더욱 부각될 겁니다. 발전 사업 역시 인천, 광양, 베트남 등 국내외에서 꾸준히 확장하고 있고요. 네, 물론 터미널 증설과 밸류체인 강화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3분기 실적만 딱 놓고 보면 터미널 부문 이익은 고객사 정산금 감소 영향으로 오히려 30억 원 줄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시설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늘어난 시설을 통해서 어떻게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거냐, 이게 관건입니다. 발전 사업 역시 그래요. 3분기 매출은 전력 예비율 증가 때문에 오히려 감소했고 이익이 소폭 늘어난 것은 용량 요금이나 정산금 같은 약간 일시적인 요인 영향이 큽니다. 이런 이익 증가세가 계속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네요. 가동되면서 총 350만 대 생산 능력을 갖췄고 내년 2월에는 폴란드 신공장, 이게 120만 대 규모인데 이것까지 상업 생산을 시작합니다. 2030년까지 글로벌 750만 대 생산 체제를 구축해서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10%를 점유하겠다는 목표인데 저원가 생산 체계 구축으로 수익성도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구동모터 코어의 흑자 전환은 분명 긍정적인 신호죠. 하지만 작년에 해외 공장 초기 가동 과정에서 수익성 확보에 좀 어려움을 겪었던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앞으로 생산 능력이 아주 급격히 늘어나는데 과연 안정적인 수익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또 이미 경쟁이 치열한 전기차 부품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인데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750만 대라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글쎄요, 아직 장담하기에는 좀 이르다고 봅니다. 시장 경쟁 심화는 분명 부담 요인이 될 겁니다. 물론 도전적인 목표지만 선제적인 투자와 기술 개발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른 신사업 준비도 착실히 진행 중인데요. 히토류의 경우 미국 업체하고 양해각서 MOU를 맺고 전기차 모터 등에 쓰이는 영구자석 통합 생산 기반을 마련 중이고 북미하고 동남아 공급망을 활용해서 연간 1만 1,000톤의 히토류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핵연료 분야에서도 미국 센트루스 에너지, 또 한국 수력원자력과 3자 MOU를 통해서 차세대 원전 연료인 농축 우라늄의 안정적 확보와 공급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미래 산업의 핵심 소재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려는 그런 노력입니다. 히토류나 핵연료 모두 아직은 계획 단계, 구체적으로는 MOU, 양해각서 체결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실제 대규모 투자 결정, 또 핵심 기술 확보, 생산시설 건설, 그리고 최종적인 공급 계약 성사까지는 넘어야 할 단계가 많고 시간도 상당히 소요될 겁니다. 특히 이 분야들은 지정학적 위험이나 기술적 장벽 같은 외부 변수에도 굉장히 민감하고요. 실제 사업화되어서 수익으로 연결되기까지는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네, 하지만 기존 사업의 안정성과 튼튼한 재무 구조가 이런 미래 투자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철강 사업은 어려운 시황 속에서도 판매처 다변화 노력과 또 우호적인 환율 효과 덕분에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증가했습니다. 물론 100% 환율 변동 위험을 회피하는 해치 전략을 쓰고 있어서 환율로 인한 실제 가치 변동은 크지 않지만요. 그래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선방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재무적으로도 차입금이 1년 전보다 9% 이상 줄었고 순차입금 비율 역시 10%포인트 이상 개선된 57% 수준으로 아주 안정적입니다. 연간 4,400억 원이 넘는 이비타죠. 법인세, 이자, 감가상각비 차감전 영업이익. 이게 미래 투자를 위한 든든한 실탄이 되고 있는 거죠. 철강 사업의 이익 증가는 본질적인 시황 개선보다는 일시적인 환율 효과 영향이 좀 크다고 봅니다. 게다가 소재나 바이오 부문은 철강 원료, 화학 제품 등의 수요 감소와 시황 침체로 매출과 이익이 모두 줄었습니다. 전방 산업의 부진이 계속된다면 이 부문의 회복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3분기 전체 실적이 시장 기대치, 컨센서스에 부합했다고는 하지만 작년에 있었던 관세 환급 같은 일회성 요인의 기저효과를 좀 감안해야 하고요. 재무구조가 개선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앞으로 진행될 대규모 투자가 계획대로 성과를 내기 전까지는 재무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네, 정리를 좀 하자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에너지 산업의 단기적 성장, 그러니까 세넥스 증산, LNG 터미널 확장 같은 부분 하고요. 또 신성장 동력, 구동모토 코어, 히토류, 핵연료 확보라는 이 두 개의 큰 축을 중심으로 명확한 성장 로드맵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7년을 기점으로 큰 폭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잠재력이 충분하고 안정적인 기존 사업과 재무 구조가 이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시된 성장 계획들의 방향성 자체는 긍정적입니다만 최근 일부 주력 사업의 실적 둔화 조짐이나 신사업 특유의 높은 불확실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에너지 사업의 단기적인 실적 변동성, 그리고 신소재나 핵연료 사업의 장기적인 리스크와 또 실현 가능성,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계획된 청사진이 과연 순조롭게 현실화될지는 보다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에너지 전환과 미래 신산업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중요한 기회를 포착하고 과감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성과가 앞으로 기업 가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 외에도 각 사업의 세부적인 진행 상황이나 또 시장 환경 변화 같은 더 깊이 들여다볼 부분이 많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미래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노다지 썰전이었습니다.